안녕하세요. 액션 잃는 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 11화부터는 강정 팀원과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. 인사 한번 오나? 운동친구 강지영 팀원이고요. 파워투유 영상에는 몇 번 출연을 잠깐 했는데 이렇게 액션 있는 밤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소개할 영화도 우리 두 사람한테 좀 특별한 영화 아닌가요? 그렇죠. 네, 이게 저희가 이제 영화를 지금까지 뭐 운동친구 하기 전에 두 번 같이 봤는데 네. 하나가 82년생 김지영이었고 하나가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영화였어요. 맞아요. 네, 근데 네. 그 뒤로 저희가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없나요? 저희 강남에서 영화 다른 거 하나 더 봤어요. 네, 요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같이 영화도 보고 이러면 좋은데 그럴 기회가 좀 없었죠. 네. 그렇죠. 근데 이 영화를 개봉할 당시에 개봉관이 잘 없어가지고 네. 저희가 막 2대까지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때 지영 씨가 이 영화를 보고 극혐이라고 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너무 있습니다. 싫다 뭐 네. 이런. 지금도 극혐인가요? 이따가 확인해 보시죠. 강지영 팀원이 어떤 감상평을 남겼는지는 이따가 같이 보시고요. 그럼 이제 그 논란의 영화 아워바디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현주야, 달릴 때 무슨 생각해? 나이 30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.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. 잘 기억하셔서 잘했어. 며칠 안 됐는데 이 정도면. 언니는 어느 팀 썼어요? 뭐? 인턴이요. 신입이 24인데 내가? 달리다가 힘들면 뇌 뒤에 바짝 붙어서 뛰어. 내 길을 빼먹는다 생각하고. 그럼 훨씬 덜 힘들어. 너는 달릴 때 무슨 생각해? 여성 감독의 여성 주연이라서 운동을 함께 다뤘다는 게 되게 기대가 되었어요. 맞아, 이 영화는 마케팅 단계에서부터 여성 관객들한테 어필을 많이 한 영화죠. 저희만 해도 둘 다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고 또 여성이 하는 운동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또 달리는 모습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기대를 했었어요. 근데 엄밀히 말해서 신업 사기 수준은 아닌 거 아닌가요? 그게 진짜 러닝을 통해서 한 여성이 변하긴 해요. 근데 그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가 아닐 뿐이지. 네, 어쨌든 네, 이 영화의 메인 소재인 달리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달리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영화에서 달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? 잘하면 굉장한 성취감을 주는데 또 잘 못하면 엄청난 자괴감을 주는 운동이죠. 네. 저는 달리기 하면은 이게 달리는 게 좋으면서도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단순하면서 명쾌한 운동이에요.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로 분명한 면이 있는데 나태해지거나 뭐 체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잠깐만 달려봐도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조금 달려도 막 숨이 차고 이래서 운동을 안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또 당장 집 밖에 나가서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죠. 뭔가 뭐 장비나 뭐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달리면 되는 거니까. 지영 씨한테는 달리기가 어떤 의미인가요? 저한테는 달리기가 마음 수련 같은 거예요. 오래 걸리고 땀도 나고 그리고 힘들지만 기록을 보면은 내가 흔들렸던 순간들이 보이잖아요. 그 흔들리는 순간들 잘 잡으면은 페이스도 잘 나오고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 자체가 잘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.
또 페이스 자체도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사실 없잖아요. 그래서 더 어렵고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건지 좀 기준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운동인 것 같아요. 자영이 현주를 처음 만나고 처음 만났을 때 또 현주는 뛰고 있었죠.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자영이 일부러 뛰어가는 현주를 기다려요. 그리고 무작정 따라 달리죠. 그리고 숨이 차서 막 헉헉대다가 울음을 크게 터뜨리는 장면이 있어요. 자영이 내 영화 안에서 내내 이렇게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장면이 이 장면밖에 없거든요. 특히 이제 현주를 만나기 전에 자영은 거의 무감정 상태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되게 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장면에서 다른 운동을 하면서 이런 울음을 터뜨렸다면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영화가 여성주의와는 거리가 멀다, 또 여성주의 영화라고 볼 수가 없다, 뭐 이런, 혹은 또 여성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냐, 뭐 이런 평을 많이 들었어요. 특히 관객이 이제 운동을 통해서 멋지게 성장하거나 뭐 변하는 여성을 보고 싶었다면 더 그럴 것 같은데,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그런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, 최희서 배우도 이 영화가 여성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어요. 여성이 주축이 되었지만 좌절하는 상황에서도 운동을 하고 근육이 생긴 자신을 바라볼 때 감정한 남성도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별에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소신 있게 했죠. 이 영화를 좀 옹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제목에 있는 것 같아요. 왜 하필 아워바디인가 그런 건가요? 네, 사실 이 영화가 자영이 러닝을 통해서 살을 빼고 뭐 스타일도 바꾸고 또 막 남자들하고 자고 다녔다 막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만 요약이 된다면 이 영화의 제목은 마이 바디가 됐어야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여러 여성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. 여성 인물이 나와서 어떤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변화의 계기를 갖는데 다른 여성의 몸에서 그 계기를 찾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영과 현주가 처음 만날 때도 자영은 현주의 몸을 보죠. 자영이 동생한테 너 치마 너무 야해 뭐 이런 말을 하고 반대로 그 동생이 언니의 몸을 되게 뚫어져라 쳐다봐서 자영이 막 변태야 뭐 이렇게 직접적인 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. 또 뭐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가 뭐 살 빠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몸을 관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. 근데 이게 보통의 영화였다면 뭐 좀 메일 게이즈, 그러니까 남성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. 그게 또 워낙에 흔하고 많으니까요.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여성 감독인데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서로의 몸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무엇을 인식을 하고 행동 변화의 계기가 돼요. 근데 그 여성들이 서로 성의 관계에 있냐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. 맞아요. 여성의 몸을 너무 많이 비춰가지고 좀 의도가 뭘까 궁금했어요.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여성의 몸이 있는 영화인데 근데 그 몸을 가진 인물로 영화 안에서 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현주죠. 근데 이 현주는 보시면 근데 또 요즘 인물은 아니고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? 그래서 그런 소설 속에서 볼 수 있는 좀 그런 여성 인물 같이 묘사가 되거든요. 하루키 소설 같은 거. 네, 정확히 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술과 달리기를 좋아하고 또 막 소설을 쓰면서 비밀스럽고 또 갑자기 다가왔다가 뭐 갑자기 멀어지고 뭐 이런 인물인데 근데 보통은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하면 이 인물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뭐 행동을 바꾸는 건 남자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인물과 연애를 하죠.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주 같은 여성은 그냥 소품이고 뭐 그 남성에게 어떤 계기만 주고 사라져요.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대상이 남성이 아닌 자영이면서 영화는 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. 근데도 저는 이 영화에서 어떤 여성주의적인 그 가능성을 보기는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죽은 현주를 그리워하는 그 자영의 방식에 있었어요. 그때 현주는 소설을 쓰고 싶었던 인물이었고 그 죽음 이전에 로또에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. 그거는 이제 생계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소설만 쓰고 싶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현주의 죽음은 그 꿈이 좌절됐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. 그렇게 돼서 현주가 죽고 나서야
자영이 현주의 소설을 읽어요. 근데 그 소설을 읽고 난 뒤에 자영이 또 행동 변화를 합니다. 그러니까 원래 현주가 죽고 자영은 뭐 회사에 나갈 생각도 없고 굉장히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소설을 찾아서 읽고 다시 회사로 나가면서 뭔가 그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새로운 삶이 제가 봤을 때 자영의 삶이라기보다 현주의 세계 속으로 자영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현주가 좌절했던 뭐 꿈이라든지 뭔가 이루지 못한 어떤 세계 이런 것을 본인이 이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와닿았냐면 너무 많은 젊은 여성들이 죽고 있잖아요, 현실에서. 근데 그 여성들이 그냥 사라지고 죽고 뭐 그 여성들이 어떤 꿈을 꿨는지 이런 건 사실 우리 사회는 너무 심각할 정도로 관심이 없고 죽은 여성이 잊혀지는 가운데서 근데 자영이 현주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사랑했던 사람이나 뭐 자신의 롤모델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현주라는 그 실존 자체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. 굉장히 잘 그려지지는 않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어떤 울림이 느껴지는 면이 있었어요. 그럼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워바디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네. 네. 제가 영화를 보면서 물론 자영의 현실이 불투명하고 나이도 많은데 취직도 해야 되고 주변에 기대가 많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게 공감은 많이 됐어요. 현주와 이야기했던 로망을 이루는 걸 보면서 자영이가 원하는 거는 정말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에서 패배주의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마 그런 기대했던 분들이라면 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성장을 아예 처음부터 보여줄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거죠. 저는 어쨌든 이 영화가 좀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행동 변화나 이런 그 문제의 마지막 장면은 사실 그 이전에 자영이 현주의 그 미완으로 남은 그 소설 속에 들어가서 뭔가 현주나 현주의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이 할 법한 행동들을 계속 했잖아요. 근데 마지막 장면은 사실 그게 자영이 말한 본인 입으로 말했던 판타지였어요. 그대로 행해진 게 아니라 약간 변형된 판타지로 등장을 하거든요. 뭔가 자영의 세계와 현주의 세계가 만났다? 약간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게 뭐 완전히 직접적으로 두 사람이 뭐 사랑하는 관계거나 워로맨스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신선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어김없이 한 줄 평 시간이 돌아왔는데 지영 씨 한 줄 평 정하셨나요? 네. 저의 한 줄 평은 자영이는 어디로 달려가는가입니다. 어떻게 자영아 넌 어디로 달려갈 거야? 약간 그런 시험이나 취업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해서 공감도 많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주와의 관계성과 그 달리기의 의미가 자영이에게 뭔지 좀 많이 궁금해지는 영화였고요.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성인 씨는 좀 뜬금없었다 이런 그 얘기가 늘 느낌이었습니다. 하고 싶어 했잖아. 남자랑 갑자기 자는 게 극혐이다 이렇게. 저의 한 줄 평은 이제 우리의 몸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. 좀 뭐 그렇게 막 완성도 있거나 되게 막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영화는 아닌데 그런데도 먼저 일찍 죽어버린 여성들과 또 살아남아서 삶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오늘 이렇게 아워바디 네. 액션 1년 벌써 11회나 됐어요. 네, 그래서 11회를 맞아서 이제 새롭게 지영 씨랑 처음으로 해봤고요. 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화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네. 댓글로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.